서울은 이제 20평대가 제일 좋은 평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리센츠라는 아파트를 예를 네. 들어보면 리센츠에서 20평대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적게 지었어요. 지금 또 아마 적게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 리센츠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20평대가 한 22억 하고요. 그리고 30평대가 26억 거래가 나왔고요. 그다음 40평대가 35억인가 해요. 그런데 딱 보시면 20평대가 단위당 금액이 제일 높아요. 결국에 예.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 블랙스완, 뭐 갑자기 예. 진짜 예상할 수 없는 대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한 1, 2년 정도는 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예. 요 얘기 들으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막 마음 조급하신 분들 많은데 빨리 사야 된다. 대출 규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요거 지금 뭐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사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 패닉 바잉이라 그래가지고 남들 따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네. 저 이야기 듣지 말고 그냥 투자하시는 네.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도 여쭤보지 말고 공인중개사한테는 집 살 때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 그냥 투자 많이 하시는 분 그죠? 우리 부일라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잘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이게 상승하는 게 모든 지역이 다 한꺼번에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마용성이 오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리고 신축이 오르고 준신축 오르고 구축이 오르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많이 했거나 부동산을 오래 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초입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반포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거는 진짜 돈 많은 분들이면 그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제일 적은 상품입니다. 그 상품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 얼마만치 오를지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를 때인데 아직까지 그 좋은 흐름이 오지 않은데 이럴 때 마용성 다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신축이 오르는데 강남의 구축들은 보면 안 오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들을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오를 때들을 미리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무주택자 분들은 사기 힘들 거예요. 이미 그 올 초의 가격대를 알거든요. 올라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올 초 가격대를 알기 때문에 저도 뭐 최근에 상담해 주신 무주택자 분들이 거의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옛날에는 제가 막 자식 갖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필요한 말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내가 쳐다보고 있는 데는 너무 올랐어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조금 동네를 좀 뭐 바꾸더라도 그렇죠. 내 금액에 예, 맞춰서 예. 좀 아직 덜 오른 데를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려고 했더니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도저히 그게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딱 4달 전에 사면 됐었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럼 좀 뭐 무리하실 필요도 있고요. 이를테면 그 전세 사는데 네. 월세로 바꾸고 나머지 금액을 더 투자하신다든지 그죠? 이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지역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구축 같은 거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축 찾아가지고 자꾸 다니시는데 네. 신축도 뭐 10년 지나면 구축되는데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봤던 지역은 아마 20, 30년 전에도 계속 들어봤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이 일단 중요하고 여러분 사놓은 아파트들은 나중에 가면 뭐 구축도 신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42%인가 43%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와 전남이에요. 여기는 가보면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지역 제외하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구축도 언젠가는 이제 신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구축이더라도 뭐 한 20년 애매하지만 그죠? 가격이 안 오르는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신축만 보시고 또 강남의 반포동만 보시고 50억 이렇게 하시면 집을 못 사죠. 그죠? 그렇죠. 예. 사실 결국에 이제 구축도 이제 신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신축들도 그렇죠. 구축들이었었던 것들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축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 구축도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네. 그냥 그런 걸 생각해서 감성적인 판단보다 좀 이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예. 제가 뭐 사연 받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예.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먼저 팔고 그다음에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예. 안 판다고 해서 이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은데 이 사고 팔려니까 또 겁나고 팔고 살려니까 놓칠 그렇죠. 것 같고 예.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그리고 팔고 사셔야 되는 건 맞긴 한데요. 거의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강서에서 이제 마포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거래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팔고 아무래도 좀 가까우신 데니까 마포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셨는데 올초 하신 분은 벌써 뭐 한 3, 4억
보셨죠. 예, 네. 그렇게 타닥 하셔야 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희 중개사 중에 한 분이 팔고는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 지나니까 못 사는 네. 거예요. 그래서 팔면 무조건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걸 못 하셨다 그러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옛날에 봤던 게 한 15억 하던 게 지금 뭐 20억 가까이 하는 데들이 마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는 보면 9억이나 10억 요때에서 15억대 그죠? 이렇게 네. 갈아타시는 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상급지라고 하나요? 네. 마영성 네.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갈아타셨던 건데 그게 이제 제일 좋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신혼특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신생아 특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이하 쪽이 거래가 좀 그나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아타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 30대 갈아타시는 거하고 60대 갈아타시는 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자금 계획 같은 걸 철저하게 세우시면서 아까 네. 말씀한 대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한 2, 3억 정도 늘리는 수준에서 대출을 더 받으시는 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자금 계획 같은 걸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도 상담했던 분이 중구에 있는데 제가 성동구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가까워요. 중구하고 성동구 붙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신당동 그 떡볶이 네. 유명한 신당동은 진짜 성동구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가시라. 왜냐하면 자제분들도 어리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멀리 가시는 것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권해드렸고요.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라. 무리를 해라. 무리를 해라. 오히려. 예, 최대 한도로 당신이 땡길 수 있는 거 땡겨라. 그리고 네. 두 단계를 갈아타더라도 가라. 이렇게 좀 무리하게 말씀을 그 의도가 드립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회 아니면 당신 못 간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최근에 평촌에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갈아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거의 두 단계 이렇게 네. 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줄이고 평촌이나 이런 데 가면 월세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데들이 꽤 있어요. 아파트가 일단 낡으면 월세도 그저 전세도 낮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들 자기가 이제 뭐 진짜 몸택화 하는 거죠. 하면서 강남으로 이제 타는데 아무래도 갭 투자를 하시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라도 무리하게 이제 좀 저는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게 40, 50대는 어쨌든 최고로 이제 수익을 찍을 때니까요. 본인 자산이라든지 수준에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최근에는 뭐 40, 50대라고 해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60대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요. 60, 70대 중에 보면 더 사시겠다고 덤비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개수를 줄여라. 예, 오히려 줄이고 오히려 유동화 시켜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뭐 주택연금 같은 것도 하시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시다라고 이제 많이 그래. 저기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지역은 그대로 계시라.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고 30평 살다 20평 사시면 좀 피곤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노인 두 분 계시는데 20평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네.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시고 외곽으로 가시고 이러면 다 돌아오세요. 제 친구들도 모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멀거나 외곽으로 이정하시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갈아타시는 방법들을 좀 달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이럴 때는 좀 이런 집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지역 조심해야 된다. 막 너무 급등한데 좀 피해라. 뭐 이런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별로 안 좋은데 구축이고 뭐 이런 데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이 안 좋은데 세대 수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데들은 최근에는 이제 저기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유동성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좀 황금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거래가 우리가 되더라도 21년만큼 그렇게 서울에 이제 만 채가 넘게 이렇게 막 매매 거래가 되고 이러는 거는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고 법인까지 끼어들어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옛날만큼 많이 거래가 안 되니까 그죠. 황금성을 중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실의 엘리트 이런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네. 선호하는 거 내놓으면 거의 팔려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가보면 이렇게 가격대별로 좀 있거든요. 그래도 금매도 있고 지금 또 뭐 30평을 28억, 30억 가까이 내놓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게 층이나 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적절히 이제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지를 좀 가야 된다. 그렇죠. 대단지를 무조건 가셔야 되고 대단지는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요. 무조건 대단지를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방의 비핵심 지역 네. 이런 데는 이제 사시면 아마 팔기 힘드실 거예요.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싸다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나중에 팔리냐
그렇죠. 팔릴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공시가 1억 뭐 네. 이거는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제일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가진 돈에 맞춰서 그냥 물건을 찾다가 그냥 좀 이도저도 아닌 거 사가지고 예,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아까도 잠깐 25평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33평이 이제 국민주택인데 이게 이제 인구수도 이제 1인 가구도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5평으로 차라리 뭐 좋은 동네 가서 사는 게 낫지 뭐 30평대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아니다 인당 면적은 계속 넓어진다 이런 또 반론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은? 예, 저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이제 20평대가 제일 좋은 평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가 가장 높으냐를 따지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리센츠라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리센츠에서 20평대가 한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적게 지었어요. 일단 20평. 지금 또 아마 적게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리센츠 가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평대가 한 22억 하고요. 그게 25평인지 24평인지 뭐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한 22억 해요. 지금. 그리고 30평대가 26억 거래가 나왔고요. 27억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뭐 실거래가는 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40평형대가 35억인가 해요. 그 정도 해요. 그런데 딱 보시면 20평형대가 그러니까 평당이라고 그러죠. 단위당 금액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20평형대 30평형대 넘어가는 건 4억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0평형대에서 40평대 넘어가는 건 한 8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평형대가 살면 좋죠. 40평형대 살면 더 좋아요. 50평형대 살면 더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게 단위당 가격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20평대의 단위당 가격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런데 10평대로 떨어지면 또 이게 낮아져요. 10평대는 원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수요의 확장성이 팍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지 2인만 되더라도 10평대는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0평대가 가장 단위당 가격이 높은 상품이 될 건데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30평대, 40평대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단위당 가격이 얼마 안 높거든요. 절대값도 낮고. 예, 그리고 또 지방분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해요. 그래서 30평대, 40평대, 50평대를 사시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위당 가격들이 뭐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하는 이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려고 하는 아파트의 단위당 가격이 몇 평대가 가장 높은지를 보시면 다 20평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물론 이제 지금 투자하려고 할 때 20평대하고 30평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30평대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20평대의 단위당 가격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걸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만약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정말 20평대가 30평대보다도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죠? 네. 단위당 가격이. 그러면 무조건 20평대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결국에 환금성에도 좀 더 환금성에도 훨씬 좋고요. 도움이 될 것 예,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평대 한 동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00세대, 즉 네. 리센츠가 5,560세대인가 그래요. 그죠? 이런 대단지의 20평대 이런 상품들은 환금성도 굉장히 좋아요. 내놓으면 그냥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는 게 좋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인구 감소는 뭐 예정되어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뭐 고려했을 때 특히 이제 지방 분들은 막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자산을 잘 만드셨지만 결국에 이제는 좀 다른 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부동산이 좀 확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는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도 이제 저 나이 때 돼 보면 이제 사실은 소득 수준은 상당히 달랐거든요. 친구들 중에 잘 버는 놈도 있고요. 이렇게 못 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자산 수준이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소득하고 자산을 착각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뭐 50억 자산가다 그러면 집하고 그죠. 뭐 예금하고 뭐 주식하고 뭐 이런 거 다 치가지고 나오는 자산, 즉 깔고 앉아 있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부자인 친구들이 꼭 소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 행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자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했던 거고 저는 원래 뭐 부동산학과 교수였으니까요. 그거보다 더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는데 본인에 맞는 그냥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거는 있는 게 좋고요. 그죠? 그렇더라도 다변화시켜 놓는 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는 방식이 여러분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못하고요. 제가 가진 주식은 딱 한 주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만 주나 3만 주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 모은 거죠. 계속. 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조금씩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채권 같은 것도 ETF 같은 상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만기라든지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썩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기에 편한 개인 투자 상품으로 채권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아마 적당한 트렌치 같은 걸 고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분산해 놓으시면서 이를테면 유동성이나 황금성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면서 가시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이제 부동산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자산은 없는데 집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아마 젊은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코인 중에도 희소성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저는 괜찮긴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아마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견딜 수 있으시면 저는 조금씩 그걸 뭐 1억 2억씩 하는 거는 문제가 물론 뭐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은 1억 2억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몇백이나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상품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뭐 브라질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 대신에 주종목은 있으시는 게 좋다. 모르는 거는 조금씩 배워가면서 늘려나가시는 게 좋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또 지금 막 2030 이런 분들이 막 한 5년 안에 부자 되려고 막 10년 안에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인생 긴 거고. 맞습니다. 50대 60대 부자 돼도 사실 그 이후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2030 되시는 분들은 한 120살 사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너무 20, 30대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거든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는데 한 방이 아니라 몇 방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부동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영상들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그 심리적인 왜냐면 이제 또 막상 가면 또 물건 보면 또 막 사잖아요. 바로 자기도 모르게 막 돈 계좌 이체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좀 이런 거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갔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아마 여러분이 부동산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데 주택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안달하시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매수자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의 시장인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매수자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부동산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제일 나쁜 투자를 하더라도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정말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을 이야기를 드리면 제일 꼭대기에 샀을 때가 2007년도에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게 9억 정도 했습니다. 30평형대가. 네. 그런데 제일 안 좋을 때 파셨을 때가 아마 2022년도에 파셨을 거예요. 그게 19억 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걸 주식처럼 자꾸 이렇게 저희 우대방에서도 단지 표준 가격이라고 그래서 일주마다 얼마큼 올랐는지를 이렇게 앱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이 원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어플이고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은 어쨌든 이게 내 필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든 그죠? 이거는 어차피 주택 시장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월세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전세나 아니면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필수제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산 관리 첫걸음은 내 집 마련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 분들 다 그냥 1주택 먼저 마련하고 주식해라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결국에 필수제를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살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맞습니다.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IAU 심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하반기에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